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상승을 아침에 시도했었죠. 선물 기준으로는 한 4%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다시 터치하는 움직임인데 오늘 뭐 주 원인은 외국인 매도죠. 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오전에만 해도 한 1조 5천억 순매수였거든요, 외국인이. 그런데 오늘 비차익으로만 1조 2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보합권의 매도가 나왔고, 또 금융투자의 매도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 금융투자 ETF죠. ETF 쪽으로 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손실을 좀 확장하는 그런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소, 코스닥, 오늘 뭐 코스닥의 하락은 대부분 ETF 매도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00억이 나왔어요. 기관들이 뭐 4,100억 팔았다고 하는데 뭐 거의 판 게 없습니다. 거의 ETF 매도가 주요 오늘 하락의 원인이었다.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만 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ETF 때문에 올라갔던 증시, ETF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코스닥은 ETF 때문에 계속 큰 데미지를 받았었는데 추가적으로 같이 매도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오늘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정말 거의 뭐 몇 달 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8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런 현상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터진 원인 중에 하나가 약간 인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제니아 테라피틱스가 오늘 신규로 상장이 됐는데 거래대금이 7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게 좀 상장되면서 사팔사팔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7% 마이너스. 요게 12,000원에 상장됐는데 아침에 10,000원이 살짝 깨졌다가 막판에 올라가면서 50% 올랐습니다. 요것 때문에 전국의 단타들이 다 이쪽으로 모였다. 시간에서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살짝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니아 테라피틱스가 7천억, 이 정도 빼면 그래도 뭐 주성, HPSP, 마이크론, 그다음에 제주반도 심텔까지 이렇게 좀 반도체 소부장들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밖에 로봇이라든가 오늘 실리콘2가 뭐 제3 전성전자가 터지면서 올랐다 빠졌는데, 이오테크닉스 뭐 대부분 소부장이 좀 많이 주축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는 현재 소부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이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야 지난번 시간처럼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또 2차 전지도 같이 올라줘야 올라가는 시장이고, 반도체 소부장으로만은 종합지수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이쪽에서 물론 좀 상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거래대금이 몰린 것도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결론의 상승의 원인은 알테오젠이나 바이오텍, 2차 전지 등이 같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쉴 동안 어제 월요일날 키옥시아가 급등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다시 5.6% 빠지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에 플러스 8%, 하이닉스가 8%까지 갔었잖아요. 8% 갔다가 밀려버렸으니까 어제 오늘이 일어날 일을 하룻밤 사이에 하루 만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창시 메모리도 어제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플러스 10% 넘게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4% 마이너스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 뭐 앞으로 반도체가 어쩌다 실적이 좋다 이거는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그걸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주 환원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 요게 이제 빠르면은 뭐 8월 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9월 달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이게 뭐 내년까지 나와도 되는 거니까 급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회사를 자꾸 상장시키려고 하잖아요. 미국 증시에다가 중고 상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공시 기한이 1개월이잖아요.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개월이니까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주하는 척이 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이 뭐 하이닉스가 100조 원대의 주주 환원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 셀1이 나옵니다. 예. 셀1이 나올 수 있어요. 종합지수도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빅 이벤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주 환원책은 나와도 빠지고 안 나와도 빠지고, 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상당히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테오젠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30만 원이 좀 무너졌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 30만 8천 원이 과거 4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만 원 지켜주면 좋겠는데, 오늘 뭐 그냥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사의 내용, 성장성을 더 짚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아침마다 계속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스마트앤그로스에 보면 이대주주죠. 그분의 그 사이트에 가면 많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기 쓰듯이 계속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블랙록이 지분을 늘렸고 5%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었고, 중요한 건 요거죠. 여기 보면은 기존에 병역요법을 쓰고 있는데 IV가 아니라 SC를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임상이나 병역요법에는 키트루다 SC를 줄 것이다라는 점이 또 새롭게 키트루다 SC의 매출이 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뭐 블랙록하고 수익 구조, 기술 수출을 넘어서 로열티 수익이 안정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이렇게 로열티로 수익을 조 단위로 가져가는 그런 회사고 안착될 수 있습니다. 머크가 두 번째 슬롯을 꺼낸다라는 얘기는 다른 이제 약물로 알테오젠과 또 추가적인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있죠? 후속 기사 코멘트. 계속해서 머크랑 알테오젠이 이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SC를 개발해낸다라는 거. 플랫폼 누적이 약 12조, 고간이 이제 현금이 쌓인다라는 구조인데, 맞습니다. 이거 배당이 앞으로도 뭐 할 거라고 하는데,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좀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뭐 RNA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에너투 얘기 많이 나왔죠. 에너투가 1차 치료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테오젠의 SC가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투를 SC 제형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뭐 이런 기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수급이 우선인 시장이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금융투자 3천억 넘게, 거의 4천억의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급 우선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그냥 뭐 의미가 없다, 그냥 수급적인 것 때문에 빠졌다,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였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회사는 자기의 시간표대로 딱딱딱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지금은 수급으로 때려버리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아침에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런 상황 말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코스닥으로 좀 돈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좀 전체적으로 이런 호재가 먹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런 시기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올랐고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때는 좀 연말까지 올라가는 상승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지금 뭐 상승했다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이 조정인데 불안하죠.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질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제는 뭐 1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가 옵니다. 오면은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회사에서도 뭐 신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번 올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번계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8월 중순이고, 그러면 뭐 9, 10, 11, 12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때 시장이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점을 뚫고 나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를 믿고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일 체크해야죠. 예.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 뭐 조만간에도 나오지 않을까. 예. 빠르면 9월 달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조정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바닥에서 48%가 올랐지만 개인은 돈을 못 벌었다. 내려 올라오면은 어떻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좀 올라가면 매도로 끝내는, 아니면 손절 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ETF에 대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컸기 때문에 투자 여력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글로벌 장기금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당히 좀 크다. 추가 상승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늘 하락에 대한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도 요즘에 금리 좀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럽, 일본, 그다음에 미국, 한국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다가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핑계되겠지만 금리 상승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뭐 맨날 나오는 이란과의 중동 문제, 그런 것들인데, 일단 뭐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2007년도 이후에, 2007년도가 뭡니까? 그 이후에 바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에 그 이후로 최고치라는 얘기는 이 금리는 위기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냐면 미국의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40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5경입니다. 5경. 예. 5경. 예, 5경이라는 숫자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5경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관세가 어쩌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국가 부채가 크기 때문에, 요게 지금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러면 뭐 달러화가 완전히 붕괴되고 시나리오가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죠? 비트코인. 그래서 달러화 무너지면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라고 비트코인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인원이에요. 자, 1조 달러가 부채까지 기록하는데 192년이 걸렸습니다. 예. 미국이 1조 달러까지 부채가 넘어갈 때가 192년 걸렸는데, 최근에 1조 달러 늘어나는데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 이런 속도면, 왜냐면 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기 되면 찍어내고, 만기 되면 찍어내고, 만기 되면 채권 찍어내고.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낸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채권을 많이 찍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찍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저기 이란에다가 저거 하면서 채권도 찍어가지고 이래저 힘든데 채권을 계속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시켜라, 동결시켜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롤오버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는 거지.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불리하다. 그래서 자꾸 전 세계를 쪼아가지고 관세 폭탄을 매기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좀 증시에 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KB증권
기사님 이은택 기사님이 이제 하반기 전략 간담회 내용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보다는 이제 제가 좀 보니까 그거죠. 버블 붕괴. 예. 130년 증시 역사상 버블 붕괴는 한 3번 터지기 전에 이런 신호가 나왔다. 예,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예.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이 제일 먼저 나와요. 1번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은 경기 둔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 둔화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가장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억지로 막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인데 요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꺼져서 큰 폭의 하락이 왔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10년물 국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5%에서 5.3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10년물 국채가 4.7, 4.8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게 이제 만약에 5%대까지 나온다. 패닉 옵니다. 예, 이거 순식간에 증시, 미국 증시 폭 나와요. 이거 찍는 순간 10년물 5% 찍는 순간 이거 나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10년물 국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10년물 국채 5% 찍는다. 그러면 패닉셀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예, 요거 꼭 지금 뭐 30년물은 넘었죠. 벌써 30년물은 5.2에서 5.3 정도 하고 있는데 30년물보다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10년물이니까 10년물이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못 올라가게 맞겠죠. 우리 5% 왔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트럼프가 어떻게든 맞겠죠. 이거 못 막으면 난리 나는데. 하여튼 미국의 장기 부채 이 얘기는 사실 1, 2년 된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한 10년?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오래된 얘기고, 물론 이제 국가 부채 속도는 엄청나게 가팔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위험하다, 달러 휴지된다, 달러 휴지된다, 달러 휴지된다. 그때 이렇게 해서 그 비트코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다라고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냐면 10년 더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미국의 달러 부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걸리는 거죠. 192년 걸렸던 게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 거, 이런 타결책을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단지 뭐 그냥 내 주식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그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험만 보지만 좀 나중에 돈을 번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본 거죠. 모든 재벌들이나 어떤 큰 돈을 번 사람들이죠. 큰 돈을 번 사람은 어떤 위기 때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엄청나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깨우친 사람이 결국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IMF가 그랬고, 그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그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그랬고, 모든 위기의 때는 반면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로 엄청나게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니까 요거를 이제 잘하는 애들이 유대인이죠. 항상 양털깎이를 올렸다 위기를 만들어서 다시 올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참고로 잠깐 볼게요. 저기 S&P 500을 한번 볼까요? S&P 500 월봉을 아까 보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게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빠졌냐면 여기 6,600이네요. 666까지 빠졌네. 그 악마의 숫자 666까지 빠졌어요. 2009년도 3월 달에 666까지 찍었다가 지금 얼마냐면 7,600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S&P 500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지만 다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위기가 오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는 큰 기회가 오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죽으면 S&P 500에 90% 사고 달러 그 국채에다가 10% 투자해라라고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S&P 500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7천이 됐지 나중에 이제 한 30년 되면 7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미국 부채 뭐 찍어내면 돼요. 걔네들은 그냥 달러 패권이기 때문에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야 위기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미국이 망하지 않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한 S&P 500은 7,600도 싸다. 결국에는 7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투하시고 애들 관련돼서 뭐 한다라고 하면 S&P 500을 사 모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아시겠죠? 전 세계 위기가 와서 S&P 500이 급락이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지금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S&P 500이 반토막 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테오젠도 조정받도 해서 다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의 방향성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로열티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동성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어떤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럴 때일수록 좋은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성장성 있는 주식들. 그리고 하반기 이번 상승은 자율 반등이고 하반기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뭔가 정책적인 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피는 뭐 그렇다 치고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랐다가 조정을 보여야 더 많이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 국면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요 국면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다시 부러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좀 보여주고 다시 이것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할 때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